돈의 길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이 다니는 그 길이 어떻게 통째로 바뀌고 있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송금하고 카드를 긁는 이 모든 돈의 길이요, 기존의 달러 중심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로 대체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새로운 결제의 판화 나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금융의 판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과거를 한번 돌아보죠. 예전에는 영국이 파운드화로, 그 다음엔 미국이 달러랑 스위프트라는 국제결제망으로 전 세계 금융의 고속도로를 꽉 쥐고 있었죠. 이 고속도로를 통제한다는 건 그냥 돈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무역의 룰을 정하고 마음에 안 드는 나라는 이 길에서 아예 차단해버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 같던 제국에 지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2000년에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71%가 달러였는데 지금 보세요. 57.8%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알게 모르게 달러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금을 사 모으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달러의 균열, 그 빈틈을 파고드는 이 새로운 흐름은 대체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점을 확 바꿔야 돼요.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는 건요, 그냥 달러 대신 쓸 수 있는 어떤 결제 도구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거대한 금융 운영체제, 바로 금융 OS입니다. 새로운 경제규칙과 질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설계도인 셈이죠. 이 거대한 계획이 수면 위로 딱 떠오른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4월 홍콩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홍콩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처음으로 승인했거든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게 바로 중국이 몇 년간 그려온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금융 OS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아주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먼저 심장처럼 아주 강력한 힘을 내뿜는 엔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디지털 위안화고요. 그리고 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대동맥이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엠드리치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을 직접 잇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나 기업들한테까지 피를 전달하는 모세혈관.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홍콩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어때요? 거의 완벽한 하나의 생명체 같지 않나요? 특히 이 심장, 이 디지털 위안화 2.0이라는 게 진짜 물건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로 된 돈이 아니에요. 돈 자체에다가 명령을 프로그래밍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입한 물건이 항구에 도착해서 확인되는 순간 대금을 판매자 계좌로 즉시 송금해라. 이런 계약 조건을 돈에 그냥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며칠씩 걸리고 중간에서 은행에 수수료 떼가고 이런 게 싹 사라지는 거죠. 말 그대로 생각하는 돈, 똑똑한 돈이 탄생한 겁니다. 에이, 설마 그게 되겠어? 아직도 좀 먼 미래 얘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새로운 돈의 길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2,500배. 이게 뭐냐면요, 중앙은행끼리 돈을 주고받는 엠브리지 거래액이 불과 2년 만에 2,500배가 늘어난 겁니다. 금액으로는 벌써 555억 달러를 훌쩍 넘었어요. 이건 뭐랄까, 새로운 고속도로를 딱 열자마자 전 세계 차들이 전부 그쪽으로 미친 줄 몰려가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변화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유 시장이요. 한때 페트로달러라는 말이 모든 걸 설명했잖아요.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면 사야 했던 그 달러의 심장부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벌써 41%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달러를 정말 턱 밑까지 바짝 추격한 거죠. 근데 단순히 거래가 좀 더 빠르고 수수료가 좀 싸다는 게 이 새로운 OS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본 스펙일 뿐이고요. 진짜 판을 뒤집을 만한 보이지 않는 무기 두 가지가 더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보안입니다.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모든 암호를 풀어버리는 시대가 올 거잖아요. 지금 서방 금융 시스템은 비유하자면 낡고 오래된 문에다가 양자 기술로 만든 최신 자물쇠를 그냥 하나 더 다는 시기예요. 그런데 중국의 이 금융 OS는요, 아예 처음부터 설계도 그릴 때부터 양자 컴퓨터로도 절대 뚫을 수 없는 포스트 양자 암호 기술을 건물 뼈대에 박아버린 겁니다. 하나는 땜질이고 하나는 처음부터 요새를 지은 거죠. 레벨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바로 돈이 도는 속도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대금을 받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쳐요. 근데 이걸 1초 만에 받을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으로 바로 다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돈이 묶여 있는 시간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더 빨리, 더 자주 돌게 되면요. 정부가 돈을 더 찍어내지 않아도 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마치 마법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걸 구조적 연금술이라고까지 불러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얘기로 돌아와 보죠.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는 이건 그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 중 하나인 중국하고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주고받는 돈의 90% 이상을 아직도 미국 달러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간에서 수수료랑 환전 비용을 이중으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서 길이 막히면 그냥 손발이 묶여버리는 위험까지 전부 우리가 안고 있는 거죠. 이제 선택은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만들어도 결국 남이 만들어 놓은 금융 OS 위에서 부품이나 파는 부품 공급자로 계속 남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우리만의 돈의 길, 우리만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새로운 판의 주인이 될 것인가?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OS 위에서 장사를 하게 될 것인가? 돈의 길이 바뀌는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오늘 이 이야기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